밤이 깊어지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무대가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곳. 바로 1인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유독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흉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녹취 기록을 통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체험기가 아닌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낯선 듯 익숙한 풍경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찍 왔네.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왔니? 장난기 섞인 그의 말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이 묻어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후원의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의 끼니를 걱정하고 멀리 해외에 있다는 한 시청자는 방송 운영비를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옵니다. 우리 눈송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점의 씨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운영비를 걱정하신다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에서 운영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료의식의 표현이자 진행자를 향한 믿음과 응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방송은 진행자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 너머 수많은 점의 씨와 눈송이 님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 작업인 셈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대감은 때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는 해외에 있는 점의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점의 씨. 잘 지내고 있죠? 물건 딸러 간 건 어떻게 잘 달고 계세요? 그거요? 네, 잘 달고 있어요. 기능은 괜찮습니까? 섰다 줄었다 하는 거 기능은 괜찮아요. 네. 그 기능 아주 잘 돼요. 물건을 단다. 기능이 괜찮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이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들만이 아는 깊은 사연과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점의 씨는 아주 개인적이고 중대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이렇듯 은유적인 표현으로 안부를 물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어쩌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는 한국적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하시면 이제 형님으로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대화 속에 오가는 신뢰와 기다림. 이 끈끈한 관계야말로 수많은 흉가 방송 속에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공포와 허기,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두 감정은 이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흉가로 떠나기 전 진행자는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메뉴는 장어덮밥과 김치새우 우동. 낯선 곳의 어둠과 마주하기 위해 그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나는 장어 먹고 귀신한테 다 힘쓰는 것 같아. 그의 농담처럼 식사 장면은 비일상적인 공포 탐험과 지극히 일상적인 생존의 욕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무속신앙에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신과 소통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장어덮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위한 그만의 출정식인 셈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먹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메뉴가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마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음식을 매개로 또 하나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과거의 한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오래전 한 시골 파출소 앞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였어요. 파출소였는데 밤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불이 깜빡거리는 거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녹아든 한 편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비일상적인 순간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방송의 기록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한 남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일지 모릅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밥을 먹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마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꾼이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독한 밤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무대가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천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곳. 바로 1인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유독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흉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녹취 기록을 통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체험기가 아닌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낯선 듯 익숙한 풍경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찍 왔네.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왔니? 장난기 섞인 그의 말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이 묻어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후원의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의 끼니를 걱정하고 멀리 해외에 있다는 한 시청자는 방송 운영비를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옵니다. 우리 눈송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점의 씨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운영비를 걱정하신다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에서 운영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료의식의 표현이자 진행자를 향한 믿음과 응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방송은 진행자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 너머 수많은 점애 씨와 눈송이 님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 작업인 셈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대감은 때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는 해외에 있는 점애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점애 씨. 잘 지내고 있죠? 물건 딸러 간 건 어떻게 잘 달고 계세요? 그거요? 네, 잘 달고 있어요.
기능은 괜찮습니까? 섰다 줄었다 하는 거, 기능은 괜찮아요. 아, 네. 그 기능 아주 잘 돼요. 물건을 단다. 기능이 괜찮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이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들만이 아는 깊은 사연과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점애 씨는 아주 개인적이고 중대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이렇듯 은유적인 표현으로 안부를 물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어쩌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는 한국적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하시면 이제 형님으로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대화 속에 오가는 신뢰와 기다림. 이 끈끈한 관계야말로 수많은 흉가 방송 속에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공포와 허기.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두 감정은 이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흉가로 떠나기 전 진행자는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메뉴는 장어덮밥과 김치새우 우동. 낯선 곳의 어둠과 마주하기 위해 그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나는 장어 먹고 귀신한테 다 힘쓰는 것 같아. 그의 농담처럼 식사 장면은 비일상적인 공포 탐험과 지극히 일상적인 생존의 욕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무속신앙에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신과 소통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장어덮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위한 그만의 출정식인 셈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먹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메뉴가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마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음식을 매개로 또 하나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과거의 한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오래전 한 시골 파출소 앞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였어요. 파출소였는데 밤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불이 깜빡거리는 거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녹아든 한편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비일상적인 순간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방송의 기록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한 남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일지 모릅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밥을 먹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마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꾼이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독한 밤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무대가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천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곳. 바로 1인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유독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흉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녹취 기록을 통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체험기가 아닌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낯선 듯 익숙한 풍경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찍 왔네.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왔니? 장난기 섞인 그의 말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이 묻어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후원의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의 끼니를 걱정하고 멀리 해외에 있다는 한 시청자는 방송 운영비를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옵니다. 우리 눈송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점의 씨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운영비를 걱정하신다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에서 운영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료의식의 표현이자 진행자를 향한 믿음과 응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방송은 진행자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 너머 수많은 점의 씨와 눈송이 님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 작업인 셈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대감은 때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는 해외에 있는 점의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점의 씨. 잘 지내고 있죠? 물건 딸러 간 건 어떻게 잘 달고 계세요? 그거요? 네, 잘 달고 있어요. 기능은 괜찮습니까? 섰다 줄었다 하는 거, 기능은 괜찮아요. 네. 그 기능 아주 잘 돼요. 물건을 단다. 기능이 괜찮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이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들만이 아는 깊은 사연과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점의 씨는 아주 개인적이고 중대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이렇듯 은유적인 표현으로 안부를 물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어쩌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는 한국적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하시면 이제 형님으로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대화 속에 오가는 신뢰와 기다림. 이 끈끈한 관계야말로 수많은 흉가 방송 속에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공포와 허기,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두 감정은 이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흉가로 떠나기 전 진행자는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메뉴는 장어덮밥과 김치새우 우동. 낯선 곳의 어둠과 마주하기 위해 그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나는 장어 먹고 귀신한테 다 힘쓰는 것 같아. 그의 농담처럼 식사 장면은 비일상적인 공포 탐험과 지극히 일상적인 생존의 욕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무속신앙에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신과 소통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장어덮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위한 그만의 출정식인 셈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먹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메뉴가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마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음식을 매개로 또 하나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과거의 한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오래전 한 시골 파출소 앞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였어요. 파출소였는데 밤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불이 깜빡거리는 거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녹아든 한편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비일상적인 순간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방송의 기록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한 남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일지 모릅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밥을 먹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마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꾼이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독한 밤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무대가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곳. 바로 1인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유독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흉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녹취 기록을 통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체험기가 아닌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낯선 듯 익숙한 풍경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찍 왔네.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왔니? 장난기 섞인 그의 말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이 묻어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후원의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의 끼니를 걱정하고 멀리 해외에 있다는 한 시청자는 방송 운영비를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옵니다. 우리 눈송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점의 씨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운영비를 걱정하신다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에서 운영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료의식의 표현이자 진행자를 향한 믿음과 응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방송은 진행자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 너머 수많은 점의 씨와 눈송이 님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 작업인 셈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대감은 때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는 해외에 있는 점의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점의 씨. 잘 지내고 있죠? 물건 딸러 간 건 어떻게 잘 달고 계세요? 그거요? 네, 잘 달고 있어요. 기능은 괜찮습니까? 섰다 줄었다 하는 거 기능은 괜찮아요. 네. 그 기능 아주 잘 돼요. 물건을 단다. 기능이 괜찮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이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들만이 아는 깊은 사연과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점애 씨는 아주 개인적이고 중대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이렇듯 은유적인 표현으로 안부를 물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어쩌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는 한국적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하시면 이제 형님으로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대화 속에 오가는 신뢰와 기다림. 이 끈끈한 관계야말로 수많은 흉가 방송 속에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공포와 허기.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두 감정은 이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흉가로 떠나기 전 진행자는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메뉴는 장어덮밥과 김치새우 우동. 낯선 곳의 어둠과 마주하기 위해 그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나는 장어 먹고 귀신한테 다 힘쓰는 것 같아. 그의 농담처럼 식사 장면은 비일상적인 공포 탐험과 지극히 일상적인 생존의 욕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무속신앙에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신과 소통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장어덮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위한 그만의 출정식인 셈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먹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메뉴가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마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음식을 매개로 또 하나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과거의 한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오래전 한 시골 파출소 앞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였어요. 파출소였는데 밤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불이 깜빡거리는 거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녹아든 한편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비일상적인 순간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방송의 기록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한 남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일지 모릅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밥을 먹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마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꾼이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독한 밤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무대가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천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곳. 바로 1인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유독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흉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녹취 기록을 통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체험기가 아닌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낯선 듯 익숙한 풍경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찍 왔네.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왔니? 장난기 섞인 그의 말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이 묻어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후원의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의 끼니를 걱정하고 멀리 해외에 있다는 한 시청자는 방송 운영비를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옵니다. 우리 눈송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점의 씨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운영비를 걱정하신다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에서 운영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료의식의 표현이자 진행자를 향한 믿음과 응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방송은 진행자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 너머 수많은 점의 씨와 눈송이 님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 작업인 셈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대감은 때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는 해외에 있는 점의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점의 씨. 잘 지내고 있죠? 물건 딸러 간 건 어떻게 잘 달고 계세요? 그거요? 네, 잘 달고 있어요. 기능은 괜찮습니까? 섰다 줄었다 하는 거 기능은 괜찮아요. 네. 그 기능 아주 잘 돼요. 물건을 단다. 기능이 괜찮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이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들만이 아는 깊은 사연과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점의 씨는 아주 개인적이고 중대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이렇듯 은유적인 표현으로 안부를 물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어쩌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는 한국적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하시면 이제 형님으로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대화 속에 오가는 신뢰와 기다림. 이 끈끈한 관계야말로 수많은 흉가 방송 속에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공포와 허기,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두 감정은 이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흉가로 떠나기 전 진행자는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메뉴는 장어덮밥과 김치새우 우동. 낯선 곳의 어둠과 마주하기 위해 그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나는 장어 먹고 귀신한테 다 힘쓰는 것 같아. 그의 농담처럼 식사 장면은 비일상적인 공포 탐험과 지극히 일상적인 생존의 욕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무속신앙에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신과 소통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장어덮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위한 그만의 출정식인 셈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먹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메뉴가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마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음식을 매개로 또 하나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과거의 한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오래전 한 시골 파출소 앞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였어요. 파출소였는데 밤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불이 깜빡거리는 거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녹아든 한 편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비일상적인 순간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방송의 기록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한 남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일지 모릅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밥을 먹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마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꾼이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독한 밤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무대가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곳. 바로 1인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유독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흉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녹취 기록을 통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체험기가 아닌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낯선 듯 익숙한 풍경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찍 왔네.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왔니? 장난기 섞인 그의 말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이 묻어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후원의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의 끼니를 걱정하고 멀리 해외에 있다는 한 시청자는 방송 운영비를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옵니다. 우리 눈송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점의 씨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운영비를 걱정하신다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에서 운영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료의식의 표현이자 진행자를 향한 믿음과 응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방송은 진행자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 너머 수많은 점애 씨와 눈송이 님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 작업인 셈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대감은 때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는 해외에 있는 점애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점애 씨. 잘 지내고 있죠? 물건 딸러 간 건 어떻게 잘 달고 계세요? 그거요? 네, 잘 달고 있어요. 기능은 괜찮습니까? 섰다 줄었다 하는 거 기능은 괜찮아요. 네. 그 기능 아주 잘 돼요. 물건을 단다. 기능이 괜찮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이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들만이 아는 깊은 사연과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점애 씨는 아주 개인적이고 중대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이렇듯 은유적인 표현으로 안부를 물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어쩌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는 한국적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하시면 이제 형님으로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대화 속에 오가는 신뢰와 기다림. 이 끈끈한 관계야말로 수많은 흉가 방송 속에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공포와 허기.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두 감정은 이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흉가로 떠나기 전 진행자는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메뉴는 장어덮밥과 김치새우 우동. 낯선 곳의 어둠과 마주하기 위해 그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나는 장어 먹고 귀신한테 다 힘쓰는 것 같아. 그의 농담처럼 식사 장면은 비일상적인 공포 탐험과 지극히 일상적인 생존의 욕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무속신앙에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신과 소통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장어덮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위한 그만의 출정식인 셈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먹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메뉴가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마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음식을 매개로 또 하나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과거의 한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오래전 한 시골 파출소 앞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였어요. 파출소였는데 밤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불이 깜빡거리는 거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녹아든 한편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비일상적인 순간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방송의 기록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한 남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일지 모릅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밥을 먹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마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꾼이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독한 밤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무대가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천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곳. 바로 1인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유독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흉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녹취 기록을 통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체험기가 아닌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낯선 듯 익숙한 풍경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찍 왔네.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왔니? 장난기 섞인 그의 말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이 묻어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후원의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의 끼니를 걱정하고 멀리 해외에 있다는 한 시청자는 방송 운영비를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옵니다. 우리 눈송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점의 씨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운영비를 걱정하신다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에서 운영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료의식의 표현이자 진행자를 향한 믿음과 응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방송은 진행자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 너머 수많은 점의 씨와 눈송이 님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 작업인 셈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대감은 때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는 해외에 있는 점의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점의 씨. 잘 지내고 있죠? 물건 딸러 간 건 어떻게 잘 달고 계세요? 그거요? 네, 잘 달고 있어요. 기능은 괜찮습니까? 섰다 줄었다 하는 거 기능은 괜찮아요. 네. 그 기능 아주 잘 돼요. 물건을 단다. 기능이 괜찮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이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들만이 아는 깊은 사연과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점의 씨는 아주 개인적이고 중대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이렇듯 은유적인 표현으로 안부를 물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어쩌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는 한국적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하시면 이제 형님으로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대화 속에 오가는 신뢰와 기다림. 이 끈끈한 관계야말로 수많은 흉가 방송 속에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공포와 허기,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두 감정은 이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흉가로 떠나기 전 진행자는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메뉴는 장어덮밥과 김치새우 우동. 낯선 곳의 어둠과 마주하기 위해 그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나는 장어 먹고 귀신한테 다 힘쓰는 것 같아. 그의 농담처럼 식사 장면은 비일상적인 공포 탐험과 지극히 일상적인 생존의 욕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무속신앙에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신과 소통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장어덮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위한 그만의 출정식인 셈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먹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메뉴가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마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음식을 매개로 또 하나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과거의 한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오래전 한 시골 파출소 앞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였어요. 파출소였는데 밤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불이 깜빡거리는 거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녹아든 한편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비일상적인 순간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방송의 기록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한 남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일지 모릅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밥을 먹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마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꾼이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독한 밤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무대가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곳. 바로 1인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유독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흉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녹취 기록을 통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체험기가 아닌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낯선 듯 익숙한 풍경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찍 왔네.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왔니? 장난기 섞인 그의 말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이 묻어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후원의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의 끼니를 걱정하고 멀리 해외에 있다는 한 시청자는 방송 운영비를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옵니다. 우리 눈송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점의 씨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운영비를 걱정하신다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에서 운영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료의식의 표현이자 진행자를 향한 믿음과 응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방송은 진행자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 너머 수많은 점의 씨와 눈송이 님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하나의 공동체 작업인 셈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대감은 때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는 해외에 있는 점의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점의 씨. 잘 지내고 있죠? 물건 딸러 간 건 어떻게 잘 달고 계세요? 그거요? 네, 잘 달고 있어요. 기능은 괜찮습니까? 섰다 줄었다 하는 거 기능은 괜찮아요. 네. 그 기능 아주 잘 돼요. 물건을 단다. 기능이 괜찮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이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들만이 아는 깊은 사연과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점의 씨는 아주 개인적이고 중대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이렇듯 은유적인 표현으로 안부를 물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어쩌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는 한국적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하시면 이제 형님으로 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대화 속에 오가는 신뢰와 기다림. 이 끈끈한 관계야말로 수많은 흉가 방송 속에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공포와 허기.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두 감정은 이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흉가로 떠나기 전 진행자는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메뉴는 장어덮밥과 김치 새우 우동. 낯선 곳의 어둠과 마주하기 위해 그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나는 장어 먹고 귀신한테 다 힘쓰는 것 같아. 그의 농담처럼 식사 장면은 비일상적인 공포 탐험과 지극히 일상적인 생존의 욕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무속신앙에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신과 소통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장어덮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위한 그만의 출정식인 셈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먹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메뉴가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마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음식을 매개로 또 하나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과거의 한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오래전 한 시골 파출소 앞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였어요. 파출소였는데 밤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불이 깜빡거리는 거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녹아든 한편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비일상적인 순간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뿐입니다.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방송의 기록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한 남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현상일지 모릅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밥을 먹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마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꾼이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독한 밤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무대가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세트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곳. 바로 1인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유독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흉가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녹취 기록을 통해 이 독특한 문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체험기가 아닌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낯선 듯 익숙한 풍경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찍 왔네.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왔니? 장난기 섞인 그의 말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이 묻어납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후원의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의 끼니를 걱정하고 멀리 해외에 있다는 한 시청자는
방송 운영비를 걱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옵니다. 우리 눈송이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점의